이번에 법무부가 2018년 12월 19일 제1차 소년 비행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연령 조정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 범죄하고 연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하는 일이 범죄잖아요. 그렇죠? 1살짜리도 범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거기에 문제가 돼요?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몇 살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그 요구와 합의에 관한 문제지 누구 생각, 단순한 내 생각이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중요한 이슈냐라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한 이슈일 거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응? 이게 왜 몇 살에서 몇 살로 낮아지느냐? 아니면 몇 살에서 몇 살로 왜 늦어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를 공부하는 공부 단계를 간략하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21살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갈 기본적 지식을 전부 함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못한 나머지 부분은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까지 그 공부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거냐? 21세까지는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교육의 핵을. 그리고 21세부터 29세까지는 가정과 사회가 교차돼서 나가요. 그리고 30대 이후는 사회에 이 교육의 책임이 주어지고 이제 부모가 손을 떼는 거예요. 뒤로 완전히 물러앉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까지는 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7살까지는 착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절 교육. 내가 상대방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 관점의 교육. 요게 착한 예절 교육이에요. 그리고 8살부터 14살까지는 뭔 교육을 시키냐면 착한 거 70%, 이제 냉철하게 분별하는 거 30%.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1살까지는 이제 착한 거 30%, 그리고 냉철하게 내가 분별해서 가는 거 70%. 그리고 21세부터 29세까지는 내가 이제 냉철하게 나 자신을 관리해가는 요 교육을 마지막으로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응? 착하게 살아야 돼? 냉철하게 살아야 돼? 냉철하게 살아야 돼. 요렇게 성장시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살 때까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준 잣대가 착하지 않은 부분은 단죄돼야 되겠죠. 응? 그렇죠? 14살 때까지는 요게 착한 거 70%, 자기 분별 30%니까 요때까지도 착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는 누구 책임이 더 커요? 본인 책임보다 부모 책임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의 범위가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15살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21살까지는 어느 부분에 책임을 지우는데 네 책임은 몇 프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몇 프로예요? 내 책임이 70%야. 그렇지? 왜? 내가 분별을 70% 하고 살아가게끔 돼 있으니까 내 책임이 70%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도 30%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 100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책임을 100을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책임을 줘야지. 그럼 21살부터는 내가 이제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책임 범위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비춰놓고 보면 조금씩 엇나가 있죠. 엇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요즘 4살만 되면 지 얘기 해요, 안 해요? 조카가 한 4, 5살 있는 사람, 조카. 그놈들 입 벌리면 지 얘기 해야 안 해요? 어? 맹랑하게 하지. 그러니까 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요 자연법의 원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 얘기를 하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착한 그 부분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네가 지금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봐서 그 녀석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착한 부분에 바르지 않으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7살까지는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응? 그 대신 4살부터 지 주관을 내세울 정도로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 말을 들어줘야지. 마구제비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말도 들어주고 관찰도 하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뭘 기준으로?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나머지도 설명 안 해도 똑같죠? 아까 그거하고 연결되지. 여기는 30%의 이제 자기 주체성을 주되 70%는 내가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살부터 21살까지는 내가 70%를 자식한테 주고 30%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거를 바르게 성장시켜서 이 자기 책임의 원리를 성숙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 사회 비행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어디서 어디로 지금 옮겨가요? 응? 안 배우셨나? 연령대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지. 그리고 그 행태가 세져요? 약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부분에 그 친구들의 책임이 커요? 부모를 포함한 이 사회의 책임이 커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큰 소리로 얘기해봐.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크죠? 근데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식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요렇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구나. 요게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와 부모들이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그 후속 세대한테 이거를 잘못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진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야 경찰이 될 기본이 된 거예요. 왜? 경찰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연구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서? 제일 현장에서. 제1선에서. 1선, 2선, 3선이 있잖아요. 경찰은 그 1선에 있단 말이에요. 1선에서 이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접해서 닥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 원리를 모르면 요놈 이놈 새끼들 저것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놈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도 안 돼가지고 지 동료들을 그렇게 접해? 저놈 새끼 지금보다 더 세게 좀 혼 좀 내줘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경찰관을 한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듣기 전에는 그게 바른 건 줄 알았지. 그죠? 누구도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얘기를 안 해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나 안 불렀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이 돼서 간 선배들한테 물어봐. 지금 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적반하장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지?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게 되고 있다면, 바르게 처리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들은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런 폭력행위라든지 그런 그 비난성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묘해지고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더 교묘해지고 잔인해진다고 그러지. 여기 특히 여학생들이 우리 많은데 남학생들보다 많은 게 여학생들은 그 따돌림이잖아. 따돌림의 수단이 자꾸 더 치밀해지고 더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집요해진다 그럴까?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궁지에 완전히 몰릴 때까지 몰아가는 이런 성향들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늘어나고 더 강력해지고 있느냐?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해돼요? 그 부분 동의해요? 바르게 처리하면 이게 없어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바로 했다면 여기 나는 종기가 안 나야지. 근데 여기 종기 처리했는데 왜 다른 데 또 두세 군데씩 나? 요게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 두세 군데를 종기를 또 구약 붙이고 뭐 해서 나섰는데 왜 또 7, 8군데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나? 이게 속 안에 장기가 탈이 나서 났는데 자꾸 요것만 치료하고 장기의 본원적인 데를 치료를 안 하니까 자꾸 올라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요거를 바르게 처리하면 이쪽에 다른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쪽에 일을 처리했는데 이쪽에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자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 끝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는 되죠. 근데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 것들이 우리 경찰이 해야 되는 연구예요. 이게 연구관으로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사건 처리반으로서의 경찰 임무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구관인 경찰이 되는 그 길을 알았어요. 사건 처리반의 그 경찰의 길을 알았어요. 응? 기존에 되고 싶어 하는 경찰이 뭐예요? 사건 처리반이요? 연구관이요? 응? 투표해볼까? 인데까지 알았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데까지 알았던 것이 연구관이었다. 사건 처리반이었다. 그렇지?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연구관이다.
내리시고 사건 처리반이다. 내가 잠깐 지금 한 20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려면 이제는 어떤 비전을 둬야 되느냐면 나는 연구관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경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를 가서 나는 현장 실습 공부를 통해서 얼만큼 이 사회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을 연구함으로써 이 사회에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답변의 내용과 답변의 형식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거를 애워서 합격하기 위해서 내 기본적 생각과 합격하기 위한 멘트가 이율배반적이지 않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 연구관이 되겠다고 손들은 분들은 다 합격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유지한다면. 그럼 연구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구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얼만큼 충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답변을 하면 될까요? 이해되세요? 네.